안녕하세요. 산재박사TV의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휴업급여에 대한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휴업급여는 산재에 피재된 근로자들의 생계를 대체하는 성격의 중요한 보험급여인데, 산재법 52조에는 이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지급한다라고만 규정을 하고 있어서 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커버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특히 조금 특수한 형태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나 아니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학생 근로자 등이 이제 많이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에게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휴업급여 영상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들은 이미 좀 두 편에 나눠서 찍어놨으니까 이 영상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다루려고 하는 건 학생 근로자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입니다. 학생이라고 해서 휴업급여 지급이 문제가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실제로 지급 제한을 받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복지공단이 학생의 주 업무를 학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업에 복귀가 가능한 학생을 취업에 복귀가 가능하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서 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데요. 입원한 경우에는 학생도 휴업급여의 지급 대상이 됩니다. 입원을 하고 있을 때에는 뭐 학업이건 취업이건 아무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후에 입원 치료를 마치고 통원 치료로 변경이 된다면 문제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입원 치료가 끝나고 통원 치료로 변경이 됐을 때 이제 학업에 복귀를 하는 경우와 학업에 복귀를 하지 않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학업에 복귀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휴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복지공단은 학업에 복귀를 하는 경우에 이 학업을 취업이랑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실제 병원에 오간 날, 그러니까 실통원일자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생 중에서도 이렇게 아르바이트, 근로를 병행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운 학생 근로자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학업이랑 취업은 요구하는 근로 능력이 당연히 다릅니다. 학업에 복귀할 수 있을 정도로 몸 상태가 회복이 되었지만 이 근로에 복귀할 수 있을 정도로는 몸 상태가 회복되지 않은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학업에 복귀는 하였지만 여전히 근로를 하지 못하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이런 케이스에 당신은 학업에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라고 처분을 해버리게 된다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실무적으로 이런 문제는 근로복지공단이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근로복지공단도 이런 경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지침을 개설해서 생계형 학생근로자라는 개념을 정의를 하고요. 이 생계형 학생근로자에 해당을 하는 경우에는 학업에 복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요건은요, 상시 근로를 인정할 수 있는 학생과 이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학생들이 여기에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요건이 살짝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일시정지하시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원래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 되지만요,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일정한 이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공단에 접수를 하면 산재보험료를 내고 산재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도 산재 사고를 당하고 이 요양을 하고 있을 때 이 요양기간 중에 취업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근로자들과 똑같이 휴업급여가 지급이 되는데요. 사업주의 경우에는 문제는 근로하지 않았음이 조금 애매합니다. 사업주가 직접 사업에 출근을 하지 않아도 이 사업장이 알아서 운영이 되면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를 취업으로 보아야 하느냐가 주로 문제가 되게 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 같은 경우에도 입원 기간이라고 하면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닌 이상 휴업급여를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다만 이제 입원 치료를 마치고 통원 기간으로 변경되었을 때가 조금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일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수입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만 휴업급여가 지급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을 하기 위해 이 사업주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대해서 아예 휴폐업 신고를 해버리시거나 아니면 이 소득금액 증명 등을 통해서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와 비슷한 맥락으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지는 못하지만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해서 별도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정의하는 개념인데요. 이런 분들도 모두 다 산재보호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산재법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일부 업종에 해당하는 사람, 즉 당연 가입이 되는 사람들이 이 사고를 경험을 하게 된다면 중소기업 사업주와 동일하게 입원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온전하게 지급을 하지만요. 이 통원 기간에 대해서는 본업을
본업을 고유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요.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근로자의 휴업급여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를 하고 있지만 근로자로 본인이 따로 근무를 하면서 일하던 도중에 다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휴업급여 지급이 될까요? 네, 이런 경우도 입원이랑 통원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입원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어떤 근로도 불가능하다고 추정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휴업급여 지급이 가능하고요. 통원 치료로 변경이 되었을 때에는 산재 근로자의 명의로 수입이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산재 근로자 명의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근로복지공단은 근무를 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휴업급여를 부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휴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에 대해서 휴폐업 신고를 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앞에 중소기업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이 소득금액 증명 등을 통해서 이 객관적인 자료로 내가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휴업급여 부지급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 말씀드린 케이스 외에도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몇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데요. 이 요양을 임의로 병원을 다니지 않고 집에서 쉬면서 한 경우에는 휴업급여가 지급이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이 임의로 집에서 쉬었던 기간이 의학적으로 집에서 요양하는 게 필요하였다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를 재가 요양이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재가 요양으로 인정받기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임의로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하지 않고 재가 요양을 하는 경우는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양기간 중에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이 병가를 쓴 근로자에 대해서 회사에서 가끔 이 원래 임금의 얼마 정도 70% 60% 정도를 보전해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휴업급여 지급이 가능할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80조에서 이 법의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격의 금품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휴업급여 분에 대한 금품은 사라지는 것일까요? 네, 그건 아니고요. 이 금품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는 건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주가 본래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됐어야 할 돈을 지급한 것이라서 근로자를 대신해서 그 휴업급여의 청구 권한을 대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업주 측에서 대체지급 청구서라는 걸 작성을 하셔가지고 근로자 사인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를 하게 된다면 본인이 근로자에게 병가기간 동안에 내줬던 그 임금의 휴업급여액을 상한선으로 해서 다시 돌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을 때에는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실제로 이제 휴업급여 명목으로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간혹 이 사업주분들 중에는 위로금 명목으로 위자료 등의 위로금 명목으로 금품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 금품의 원인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이거 휴업급여와 같은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런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원인으로 이 금품을 사업주로부터 지급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계약서 등을 통해서 명시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휴업급여와 관련해 가지고 가끔 이 수술을 하고 나서 병가를 쓰고 그 뒤에 기간에도 아직 복귀할 상태가 안 되어서 연차로 개인 연차로 처리를 한 뒤에 복귀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연차를 쓴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지급이 되느냐 여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 이 경우에는 명확하게 휴업급여 지급이 됩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휴업급여 지급이 연차 쓴 기간에 대해서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연차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휴업급여 지급 요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네, 오늘 영상이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받거나 아니면 또 휴업급여 지급 여부가 궁금하신 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